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김근우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이 해석해 주실 주제는요. 바로 원전주 AI 시대 성장주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발표에서 또 원전이 큰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미국의 SMR 기업에 또 납품하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일단 투자 심리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전 꼭 필요할까? 또 에너지주 강세가 앞으로 큰 추세의 시작인 것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전문가님, 네, 에너지주 강세 큰 추세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하실까요?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왜 대체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주라고 하면 사실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다 같이 앞으로 쭉쭉 올라가기만 할까요? 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보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텐데 저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단의 에너지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일단 이 태양광 얘기 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가 그럼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 에너지들은 대부분이 전력 관련된 에너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저 방향으로 갈 거야, 아니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아리백을 기준 삼아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당연하겠지만 AI발 전력 부족이 지금 전 세계 증시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태양광은 어떤가를 볼 측면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태양광도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건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인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에너지 딴에 있는 뭐 설비들이라든지 장비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사실 이거 중국이 전 세계에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면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되게 좋은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명분이 있겠지만 중심이 되는 명분은 중국 국가가 태양광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단가 경쟁에서 중국이 너무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 구조를 앞세워서 이제 8월부터 해서 관세를 엄청 많이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태양광은 사실 내수로 쓰거나 수출을 할 땐 대부분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우리 수혜주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중에서 시스템, 구조적으로 수혜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대장인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수 위주로 봤을 때,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의 출발 단계에 있는 거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종목 정도가 이 태양광 모멘텀을 주도하는 종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태양광은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게 SOFC잖아요. 이제 수소전지인데, 이게 구조를 보면 이제 천연가스에서 수소 에너지를 떼서 여기서 전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게 얘는 태양광이랑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보는 게 수소단은 아직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갈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좀 기간이 걸린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건 그러면 왜 지금 주가가 막 상승하느냐를 보면요, MS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전력을 엄청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럼 이 전력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러면 전력을 해소할 때 어디서 전력을 끌어올 것이냐를 봤을 때 이제 5대 에너지원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수소전지 쓰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블룸에너지라서 블룸에너지가 급등을 했고, 블룸에너지가 상승을 하니까 모멘텀 같이 받았던 게 우리 종목들 있죠.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뭐 동아화성, S퓨얼셀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간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태양광이랑 좀 모멘텀이 다르죠. 그리고 신재생 중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게 이제 풍력인데,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해외에서 사실 매출을 가져온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네. 규제라든지 뭐 다양한 규제가 있어서 자연 규제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지점들을 하나씩 해소하고 있다는 지점이 풍력에는 좋은 모멘텀이 되는 거고, 종목 단으로 보자라면은 풍력은 SK 오션플랜트나 CS 윈드 정도, 요 정도 두 개를 살펴보면서 갈 수 있겠다. 풍력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유지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태양광 중장기적인 모멘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SOFC 같은 경우는 단기 관점에서 볼만한 그런 또 종착점에 있는 그런 섹터라고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김진환 전문가님, 채팅창에서 서진 시스템, 오진엔텍 수익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또 역시나 전문가님도 이런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 추세의 시작을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서진 시스템을 아침 7시 40분 방송에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예,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섹터도 ESS 섹터입니다. 예, 우리 미국장에서 플루언스 에너지가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15%대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차트를 좀 준비했었는데, 차트적으로 보시면 3개월 내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쪽이 이제 ESS 관련 기업이고, 포원 에너지까지 ESS를 하게 되는데, 서진 시스템이 여기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우리 김 전문가하고도 많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네. 저희 전선 전압기 갈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아니 그럼 이런 인프라 쪽 가면 그러면 발전하는 거 안 가냐? 예, 발전 결국엔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게 원전하고 태양광 보시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소까지 SOFC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장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좀 더 갑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저는 아직까지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엄청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장은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장은 이렇게 안 가는데, 반도체는 지금 엄청나게 미국장 엔비디아랑 다른 기타 종목들도 많이 가요. 근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 HBM 지금 이오테크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 그러니까 대장주 쪽, 오늘 SK 하이닉스도 가는데, 이런 대장주 쪽이 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저희는 그래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전력 전압기,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이쪽 발전하면은 확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주도주의 맞아요. 이동이 아니라. 테마 확산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태양광도 솔라 파워도 마찬가지 미국장에서 엄청나게 또 많이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력할 거로 좀 예상이 좀 됐었죠. 여기다 또 이제 주말간엔 또 이제 SMR 그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2조 원대 기자재 납품 또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클럽 쪽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전력이다. 그래서 태양광, 원전, 그 다음에 또 SOFC, 그 다음에 ESSC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아직 저도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아직 좀 너무 좀 강력하게 얘기하나 싶은데, 네. 물론 이제 저희 지금 오늘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이제 뒤에 이제 저희 또 이제 관심주 얘기할 텐데, 관심주로 제가 유진엔텍 준비했었는데, 이게 또 벌써 이미 오늘 상승 하한가를 나와버려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제가 교체를 좀 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주 추세 상승은 저는 이제, 태양광하고 원전은 이제 시작이긴 한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하고 또 29일 날 또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신규 이제 원전을 이제 4기 정도 이제 그거 연내 이제 우선 이것을 이제 입찰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슈도 있고, 지금 11차 정기본 그 이슈는 지금 조금 이제 소모가 좀 된 것 같은데, 이런 이슈도 있고, 이제 추후 일단 영국 어떤 수주 이슈도 있고, 체코 원전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4기인데, 이게 30조 원 규모라 이게 이집트 다음 거의 사상 최고의 어떤 수주액을 기록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체코 원전 일정도 우선 대상 협정자 일정이 7월 초 아니면 6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좀 대기하고는 있으나, 원전은 오늘 좀 강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신다면. 그래서 요거는 좀 내려오면 보시는 식으로 하고 중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전을 미뤄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7년까지 10조 수주를 목표로 지금 달려오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 5조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밀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원전은 이제 앞으로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너무 강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안 간 종목도 조금 있습니다. 뭐 원전 설계라든가 이런 쪽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쪽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더욱더 그러하고요. 이 안에 원전이 사실 무탄소 에너지원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게 좀 더 편입이 되는 듯한 분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주, 국내 정책주에서 AI 시대의 성장주로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의견 주시죠. 자, 먼저 김근우 전문가님. 네, 원전주는 저는 사실 이 저탄소 에너지원 중에 국내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요. 원전주보다 더 큰 섹터가 없고 원전주보다 더 많이 주가의 상승을 부양할 만한 섹터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원전이었던 거고, 원전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자리에서만 해도 김진환 전문가님이랑 네. 저랑 원전주는 한 10번 정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도 또 원전주. 아, 맞아요. 지난주도 얘기하고 원전 얘기 가셨죠. 드렸었고. 최원재 전문가님이랑 맞습니다. 같이. 네. 지난주도 얘기 드렸었고. 예. 원전은 제가 꾸준히 지금 최근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보고 있던 섹터였고, 이슈로 보자라면요. 일단 전기분이 좀 미뤄지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계속 미뤄지다가 이달 말, 다음 달 초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다음 달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원래 이달 말을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그러면 전기분도 가시권 하나 얘기들 있잖아요. 몇 개 나올 건가 몇 개 나올 건가 아마 이제 거의 정해진 픽스대로 가긴 할 거라서 재료 소멸이라고 보는 관점도 같이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추가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체코가 있습니다. 체코 30조는 이제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 원팀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수원 같이 가서 이제 30조 지금 진행하는 건데 7월에 이거 결정 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7월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다음 문제예요.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7월까지 이 상승세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섹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게 UAM 대통령 지금 만나잖아요. UAM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원전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원전단은 아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단이기 때문에 대통령끼리 만났을 때 원전에 대한 얘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방산에 대한 얘기가 아마 중심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영국입니다. 지금 영국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담당자 그리고 우리 원전 담당자가 실제로 만나서 미팅까지 진행했다고 하죠. 그럼 이것도 가시권 내에 얘기가 같이 나와준다라면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력 부족 사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발전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지니고 있는 원전. 근데 원전은 사실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한 5개 정도 꼽을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대표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다라면은 계속 봐야 되는 섹터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달 들어서 20% 상승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움직임들이 점차 또 최근 박스권이었거든요.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는데 힘 더 실어 주시겠습니까, 김진환 전문가님? 네, 근데 뭐 우리 김건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정이 좀 많이 좀 임박을 했습니다. 네. 임박이 좀 해서 지금 오늘 너무 강력한 게 우선은 저는 이번 지금 상당히 강세인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SMR에 대한 어떤 2조 수주 요게 가장 좀 커 보이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와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요 원전 관련 얘기하는 거는 지난주에 좀 시외 상승이 좀 나오고 좀 우선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2조 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이제 유관 기업들도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엔 저도 계속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도 그렇고 이런 그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좋다라고 느껴져요. 어떤 거냐면 지난번 2월에 보시 커넥티드 월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뭐라 했냐면 지난해에는 칩 부족하고 다음은 변압기가 부족하고 네. 내년엔 전기가 부족할 거다. 이미 그러니까 답을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네,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전기 부족할 거니까 이제 전기 쪽 발전이 좀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0년 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뭐 미국 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거의 8%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어떤 이슈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제 SMR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예,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SMR이 결국 뭐 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히. 네. 그리고 이 SMR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SMR 같은 경우에 제가 까먹었는데 SMR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기술력에서요? 네, 기술력이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가, 네. 예, 뉴스케일 파워가 지난번에 유타 발전 프로젝트를 좀 중단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 건설 비용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크로 킬로와트 시당 50에서 60유로 정도 드는데, 대형 원전 같은 건 150에서 200유로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큰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그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같은 경우에 원전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효율 면에서도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원전이 좀 강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니까 페로브스카이텔 갖고 저희 태양광 쪽의 어떤 효율을 상당히 강하게 올려올 수 있는 그런 기술 관련해 유닛 테스트도 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따라다니는 게 전력 저장 장치 ESS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가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아까 이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해서 계속 테마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입지 선정할 때 전기 공급이 가장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섹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후속이에요. 저번에 우리 액친냉각이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전력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후속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너무 오늘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또 따라잡아서 우진혜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한가 나왔는데 뭐 내일 또 사갖고 좀 또 더 크게 먹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내려올 거를 좀 감안하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변압기 섹터도 좀 다시 가요.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좀 가는 모습인데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앞으로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지금 증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증설 이슈도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ESS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 시장 1위입니다. 그래서 요런 저희 전통 변압기 이 3대 강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을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예, 네. 전선 쪽보다는 그러니까 전선 쪽도 뭐 전기부터 일징전기, 재련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요런 저희 전압기 섹터도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 데다가 뭐 지금 이제 뭐 증설 이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3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겹테마 종목들이 많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게 또 이 종목도 ESS가 있고 있어요. 뭐 태양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도 같이 정도 보시는 거 네. 어떨까 합니다. 변압기, 원전, ESS 정말 큰 기회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 두 분 모두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고 뭐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이제는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 뉴스케일 파워의 50조 프로젝트 안에서 2조 정도를 지금 차지했다는 점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관련주 오늘 강세지만 이제 하반기 내에 어떤 투자 계획을 꼭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결심이 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탑두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저는 이 원전 얘기를 거의 한 3달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저는 당연히 중심을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된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도 매력적인가요?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매력적, 왜냐면 오늘 들어간다는 건 단기 포인트 잡는다라는 건데, 그렇기보다는 저는 아까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길게 끌고 갈 거면 당연하겠지만 주가는 어차피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잡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잡아도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잡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강조드리냐면요. 어차피 원전 시장의 방향은 이제 대형 원전 시대는 좀씩 줄어가고요. 소형 모듈 원전 시대가 이제 막 커지고 있잖아요. 시장 크기 자체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중심이 되는 기업이 어디냐인데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모듈 원전은 계속 대장의 위치를 앞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를 사야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두 기업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요. 사실 이름은 좀 오래된 것 같지만 2022년도에 상장했어요. 근데 이 상장하기 전 단계 스타트업 시절에 투자를 받잖아요.
그때 투자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합의한 사항을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줄게. 너네 상장하고 나중에 너네가 소형 모듈 원전 대장이 되면은 우리 기자재 써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합의된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50조 수주한 거에 그럼 2조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쓸게. 주요 부품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시장이 커질 때마다 뉴스케일 파워가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계를 보자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본다라는 관점은 뉴스케일 파워에서 비롯됐다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 단계 있잖아요. 제가 아까 팀 코리아를 계속 이제 원전 단에 강조드리는데 한수원, 한전기술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근데 항상 거기 민간 기업 들어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기술력 그리고 원전의 대장의 움직임 이걸 같이 가는 게 한전기술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출 모멘텀도 지금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탑2를 뽑자라면 당연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탑2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은 탑2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아마 여기 자막에 제가 미리 들여갖고 아마 뜰 거예요. 우진엔텍하고 금양그린파워를 적었는데, 근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어오는 순간 우진엔텍이 뭐 상한가를 줬어요. 아까 제가 요거 자료를 10시 전에 드렸거든요. 근데 금양그린파워도 또 튀고 내려서 우선은 우진엔텍을 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 회사가 뭐 다른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ESS를 좀 합니다. 그래서 겹테마로 좀 본 거예요. 연료전지 같은 거에서. 그래서 요 종목은 좀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원자력 설비사 벨트란에 이제 환경설비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원전, 특히 이제 SMR 얼라이언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양그린파워는 또 요 태양광도 있고 해요. 뭐 태양광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풍력까지도 같이 있으니까 겹테마로 이런 종목들은 또 추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추가를 제가 한 것이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설계 업체죠. 예, 그래서 이제 원전 1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3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10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만종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기기를 이제 건설하게 될 경우에 연간 매출이 이제 작년까지 5,451억이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정적 매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계속 수주를 받게 되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대장주면은 조금 따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계속 이야기 드렸다시피 체코의 이제 원전의 4기, 요거 이제 프랑스가 이제 2파전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도 이제 2기에서 4기 정도 한수원과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데 여기 당연히 한전기술이 들어가겠죠. 내년 상반기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지금 원전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정보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 좀 드리자면 BHI도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신한 3, 4호기 국내 보조기기 발주 이슈도 있고 요게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우진엔텍 금양파워도 있는데 금양그린파워는 겹테마 종목이고 한전기술하고 BHI 정도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탑2 그리고 플러스 종목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풍성한데요. 각자 특징이 다 너무나도 다른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금양그린파워와 한전기술, BHI까지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좀 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슈 딥다이브였고요. 다음은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 오전장을 복귀하면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